바야흐로 금요일 밤, 서울 강남의 심장이 네온사인 불빛으로 현란하게 맥동치던 그 순간, 역사는 한 편의 장엄한 드라마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주말을 향한 들뜬 기대감과 청춘의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달콤하게 채색하던 그 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의 소곡이 울려 퍼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 삶의 무게를 짊어진 한 청년의 오토바이가 묵묵히 신호를 기다리던 찰나, 시간은 잔인하게 멈춰섰다. 마치 살아있는 은하수처럼 빛의 강물이 흐르던 교차로. 왼쪽 좁은 골목길에서 굉음과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먹이를 낚아채려는 맹수처럼, 아니, 지옥의 사자처럼 튀어나와 날카롭게 우회전했다. 브레이크 등도, 방향 지시등도 없는 그야말로 광란의 질주. 그 속도는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경고할 시간도, 피할 겨를도 없이 세단은 오토바이의 옆구리를 무참히 강타했다.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오토바이는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공중으로 솟구쳤고, 헬멧을 쓴 배달원 청년은 힘없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그 순간, 흩날린 것은 단순히 따뜻했던 음식 포장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청춘의 소박한 꿈, 가족을 향한 뜨거운 책임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삼켜버릴 듯한 검은 절망이었다. 산산조각 난 플라스틱 용기에서 뜨거운 국물이 분수처럼 솟구쳤고, 길바닥은 끈적한 소스와 음식물 파편으로 뒤범벅되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공포가 뒤엉킨 현장, 사람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경악하며 달려왔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119 버튼을 눌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신음하는 청년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그때였다. 혼란과 절규가 뒤섞인 인파 속에서 한 인물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다. 검은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렸지만 선글라스를 벗자 드러난 날카로우면서도 온기 넘치는 눈빛, 그리고 그만의 독특한 콧노래.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숨막히는 듯한 신음과 함께 그의 이름을 외쳤다. 김용빈 씨. 그렇다. 그는 바로 트로트계의 찬란한 보석, 가수 김용빈이었다. 스케줄을 마치고 지인의 작업실로 향하던 길, 그는 이 끔찍한 운명의 교차로를 목격한 것이다. 김용빈은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행동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코트를 마치 헌옷처럼 벗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쓰러진 배달원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무대 위 화려한 스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한 생명을 구하려는 절박함과 진심만이 이글거렸다. 괜찮습니다. 정신 차려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고통 속에서도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려는 청년의 흔들리는 동공에서 그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을 읽었다. 김용빈은 청년의 옷자락을 찢어 임시 지혈을 시도하며 동시에 침착하게 119의 정확한 사고 위치와 환자 상태를 속사포처럼 전달했다. 그의 눈빛과 행동은 그 어떤 구조대원보다 침착하고 결단력 있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하고 청년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될 준비를 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 그러나 청년의 얼굴은 또 다른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떡해요? 손님이 굶으면 배달 취소 벌금. 제 월급에서 다 까이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김용빈에게 속삭이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김용빈의 가슴에 꽂혔다. 대학교를 휴학하고 편찮으신 홀어머니의 병원비와 어린 여동생의 학비를 위해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청년의 사연. 그 처절한 삶의 무게 앞에서 과거 무명 시절 수많은 좌절 속에서도 가수의 꿈을 놓지 않았던 김용빈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절대 포기하지 마요. 오늘 제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김용빈은 청년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힘주어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깊은 영혼의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밤 9시를 훌쩍 넘긴 시간, 병원 응급처치를 마친 청년과 김용빈은 경찰서로 향했다. 김용빈은 마치 오랜 지인이라도 된 것처럼 청년의 보호자를 자처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김용빈은 축축하게 젖은 마스크를 벗고 경찰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다. 청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었고 낡은 휴대폰 액정에 떠있는 어머니와 어린 여동생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내가 그 힘들었던 무명 시절, 누군가 이렇게 내 손을 잡아주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김용빈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세단 운전자에게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치료비, 그리고 청년이 그토록 걱정했던 배달 취소 비용까지 모두 상대방 운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통보가 떨어졌다. 그 순간 청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김용빈 역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두 볼은 이미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 들고는 사고로 땅바닥에 흩뿌려진 음식을 자신이 대신 결제하겠다며 카드 단말기를 찾았다. 이 음식은 이미 식었지만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뜨겁게 빛날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말과 함께 결제 영수증이 청년의 손에 쥐어졌다. 바로 그때부터였다. 조사실 한구석 작은 의자에 앉아있던 김용빈은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격한 감정에 휩싸여 한동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배달원 청년이 놀라 형, 울지 마세요 라고 속삭였지만 김용빈은 그가 겪었을 고단했을 하루하루, 그리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 듯 쉽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10분, 20분, 그리고 마침내 30분. 그의 오열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흘리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뜨거운 연대의 눈물이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담당 경찰관조차 목이 메어 잠시 볼펜을 내려놓아야 했고,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SNS에 김용빈, 경찰서에서 진심으로 오열하다라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댓글창에는 역시 인성 레전드, 사람 냄새가 진하게 난다, 나도 괜히 눈물이 났다과 같은 감동과 응원의 반응이 폭주했다. 일부 팬들은 자발적으로 배달원 청년의 가족을 돕겠다며 모금 링크를 공유했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목표했던 치료비와 생활비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모이는 기적이 일어났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눈물이 대한민국 전체를 울리고 절망에 빠진 한 청년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한 것이다. 다음날 새벽, 김용빈은 밤을 꼬박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입원한 병실을 찾았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병원비 일부를 미리 납부해 두었다는 그의 말에 청년은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김용빈은 자신의 사비로 사온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넸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김용빈,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박에서도 타인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울 줄 알고 기꺼이 낯선 이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따뜻한 심장을 가진 진짜 사람이었다. 그날 밤, 강남 교차로에서 그가 흘린 30분간의 눈물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우리 사회의 인간애라는 뜨거운 불씨를 지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전 국민은 그날 김용빈과 함께 울었고 함께 희망을 보았다.